시장의 흐름이 사실상 너무 강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우려감을 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이제 감히 말씀드리면 우물안 개구리 식의 해석을 할 경우에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국내 증시만을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국내 증시만을 놓고 보더라도 국내 증시의 기준에서 변동폭의 기준이 디커플링 상태에서 이제 해소되는 과정이냐, 그리고 가장 재미난 것이 실적주 혹은 정부 정책주라는 것을 저는 이제 뭐 어떤 뭐 태양광이니 뭐니 이런 개념보다도 정책적으로 이제 어떤 그 뭐 테마군이 됐든 이슈군이 됐든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갈 때 그 흐름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쪽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폭풍 랠리가 나올 때 조선주의 경우,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사실상 이제 금융당국이 뒷짐을 지고 비이성적인 흐름에서도 그냥 냅뒀던 그 흐름 기준은 그때도 의약품이 있었죠. 황우석 교수 테마 기준에서의 조화제약, 산성PNC 42배, 57배 이런 주가 급등이 나와도 금융당국이 타치를 안 했어요. 건드려줄 수도 있는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건 좀 위험한 발언이긴 합니다만 2007년도의 흐름에서 포스코의 비이성적인 폭등 랠리 마지막 자락에, 뭐 좋게 표현하면은 마지막 자락에 이제 실적 폭에 대한 그 저평가의 해소 뭐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외국인 기가 아무도 안 샀어요. 뭐 지금도 뭐 그런 흐름은 나오긴 하죠. 근데 그 당시에는 시가총액이 2위였는데 좀 과하게 선거를 앞두고의 흐름에서, 그리고 그룹 그 포스코 그룹의 이구택 회장님이셨죠. 뭐 대놓고 M&A를 얘기해요. 외국인의 그 수급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전체 시장에 57조를 내다 팔았습니다. 당연히 포스코에도 외국인 지분은 계속 축소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M&A가 될 우려감이 있다. 외국인 지분이 너무 높고 우리가 지배 구조가 취약하다. 그걸 세 번을 공식적으로 얘기하고, 맨 마지막 자락에서는 이제 미탈이라는 세계 1위의 업체에게 공개적으로 반발을 듣죠.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마라. 또 우리를 들먹이지 마라. 우리 M&A 한지 합병한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주주들에게 우리가 지금 시달리고 있다. 포스코 우리 인수 안 한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비이성적인 흐름이 두 가지죠. 황우석 교수 테마, 뭐 의약품 바이오 쪽의 기준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한국조선해양과 그 당시 기준에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의 비이성적인 2007년도의 오버슈팅. 그 대표적인 예가 2007년도 10월 2일 날 역사적인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죠. 그 악수한 날이에요. 그 악수를 한 날 시장은 그 당시 기준에 조금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그날 기준에 사상 최대치의 종가로 끝납니다. 그때 재미났었던 것은 시가총액 2위인 포스코가 뭐 동시호가에서부터 그냥 치고 올라가서 장중에 6%대의 강세, 그리고 마감 동시호가에 6%가 추가적으로 올라옵니다. 말도 안 되죠. 마감 동시호가에 6%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10월 2일이면 뭐 만기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날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12% 올라오고 그게 역사상 최고 고점이 됩니다. 그 다음날 당연히 개파락이 났겠죠. 뭐 제가 얘기하는 것도 말도 안 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7년도 10월 2일 날 그것도 네이버 뒤지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네이버에 포탈 뒤지시면 포스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 뭐 6% 오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15%까지였으니까. 그러고 나서 마감 동시효과에 시가총액 2위 종목을 추가 폭등 6%를 더 들어올려서 결국은 사상 최대치의 지수로 마감을 지었죠. 역사적인 날, 2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뭐 그런 흐름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기준에 이제 정부의 정책 수혜주로 분류가 되긴 했습니다만 STX 그룹이 M&A로 그룹이 커졌죠. 순식간에 STX 그룹이 치고 올라왔다가 순식간에 정권 바뀌고 또 없어져 버립니다. 웅진 그룹도 또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여러 그룹이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어찌됐건 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또 그 이후에도
정책에 따라서 이제 많은 그룹사들의 주가가 좀 바뀌는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그 2000년 이후에 대세상승장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의 조선주의 가격 결정력의 흐름, 그리고 두 번째 랠리가 어디입니까? 폭락이 연출된 이후에 서프라임 터지고 리먼 브러스 터지고, 그리고 나서 바닥 900포인트 이탈되고, 거기서부터 2300 수준까지 2200포인트 중후반까지 올라올 때 150% 시장 올라올 때, 그때 주도력은 누가 갖고 가요? 그 주도력은 차화정 랠리와 70주가 가져가죠. 그렇게 되면서 차화정의 기준에서 누가? 차화정의 기준에서 누가? 자동차 정유화학이. 그렇게 돼서 실적을 뒷받침으로 가는 거는 엔화 강세의 영향에 따른 상대적인 수혜, 슈퍼볼에 광고를 할 정도로 기아차, 현대차의 실적이 어마어마했죠.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는 3만 원대 중반에서부터 20만 원대 후반까지, 그렇게 되면서 7배 이상. 기아차의 경우는 14배, 시장 150% 올라올 동안에. 그리고 롯데케미칼, LG화학이 13배, 14배, 정유업체가 5배에서 7배. 그게 차화정 랠리 기준입니다. 거기에 이제 실적이 뒷받침되는 자동차와 실적이 뒷받침되지는 않았지만 정책적으로 움직임이 나온 정유 화학업체의 기준, 그 다음에 70주 도네임이었죠. 랩 상품에 돈이 몰리면서의 흐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그러한 전략적인 부분들을 지금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장의 흐름을. 그냥 막연하게 시장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막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막연하게 시장 많이 올랐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 당시 기준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조선해양이 뭐 옛날이 아닌 거예요. 윤정도한테는 바로 엊그저께 같은 생생한 바로 과거의 이야기인 거지. 그러한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의 흐름이 얼마? 33배가 올라왔다고요. 33배. 그 흐름들을 같이 보여드리면서 자료부터 나눠드리고 교육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석 체크 한번 해보죠. 주도주 한번 가죠. 주주주. 나도 주도주를 잡고 싶어요. 주도주가 진짜 그렇게 많이 움직였나요? 주도주가 진짜 얼마나 움직였길래 그렇게 주도주 합니까? 주도주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주주주 출석 체크합니다. 빨리 얼른, 시간 없어요. 오늘 9시 반까지 뿐이 안 돼. 빨리빨리. 어제도 야간에 교육 잘 받으신 분들만 오늘 큰 선물 받았죠. 하이닉스, 삼성전자, 거기에 그냥 기아차, 와우. 나머지는 각각의 매매 기준으로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 예? 주도주. 지금 그렇게 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움직임을 주시는 쪽, 그쪽의 기준에서만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어차피 방도 10개가 넘기 때문에, 이제 10개이기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 결론적으로 10개의 방에 능동적이신 방에만 넣어드리면 되지, 굳이 방 관리를 10개를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그죠? 새로 들어오신 방, 또 열심히 주주 해주시는 방, 또 그리고 저쪽 우리 유료방이 오히려 더 능동적이세요. 유료방은 신나거든. 매일매일이 그냥 꿈만 같거든. 오늘도 그렇죠. 이제 좀 시장에서 쉬어간다는데, 쉬어가기는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 쉰 적 있어요?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2위 하이닉스,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시가총액 3위 LG화학, 10월 말부터 지금까지 특히 1월 달에 현대차, 시가총액 10위 기아차, 쉬어간 적이 있어요? LG전자 쉬어간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적적으로 주주주 이렇게 해서 주도주에 대한 자료 제가 그냥 다 여기서 이렇게 올려드릴게요. 이 주도주에 대한 자료 올려드리고 바로바로 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또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정 PD님 모니터링하고 계시면 어제 야간 교육의 앞부분에 시간에 대한 부분 나오는 건 다 잘라버리고 중간 부분부터 해서 앞부분 초기부터 해서 교육만 들어가는 쪽, 거기서부터 쫙 잘라서 주세요. 그래 오늘 방송 끝나고 연동을 시킬 테니까 앞부분에 날짜 나오고 이런 부분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면 녹화 본 기준으로 해서 안 들으시겠죠. 근데 중요한 교육이 어제 굉장히 많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움직여 주신다면은 저는 오늘 드릴 자료가 무지하게 많고요. 교육 내용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미 지금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27일자예요. 지금 어디였어?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27일자 풍문루드로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27일자 유튜브의 풍문루드로소의 주도주에 대한 랠리 부분을 동영상 교육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링크를 지금 또 올려드릴 테니까 잠시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우리 그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올리는 교육자료 링크들, 무방 링크들처럼 풍문루드로서의 링크도 전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주도주의 경우에 같이 진행을 잡아드릴 텐데 잘 보시면 유튜브에서부터 일단은 그 찾아오시는 방법까지도 먼저 드릴게요. 네이버에서 먼저 찾으셔야 될 거예요. 네이버에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나와라 오바. 네이버에서 여기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윤정두 검색하시고 여기서 보시면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시면 윤정두 프로필 홈페이지가 다 나와요. 그 밑에 보시면 유튜브가 있습니다. 유튜브로 오세요. 얼른. 유튜브로 오시고 유튜브로 오신 상태에서 기준점을 또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정 PD는 어디 갔어? 왜 방송 딱 시작할 때 어디가? 하필이면?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딱 그 시간에 맞춰 맨날? 항상 보면 그 시간에 가더라고. 바꾸라 그래. 습관. 아니면은 그 다른 거를 옆에서들 뭐 해주시면 되잖아. 지금 링크 다시 다 올려드려. 만약 밀려 있으면 링크 올려드려. 제목도 다 바꿔. 현대글로비스가 우리랑 맞아? 교육은 해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맞는 건 뭐야? 기아차, 삼성전자 아니야? 하이닉스? 제목 그 짜는 것도 연습을 좀 해서요. 여러분들께도 지금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정두로 들어오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저희가 풍문루드로소를 다시 넣어놨어요. 넣어놓으라 그래가지고 예 보시면 그럼 풍문루드로소의 특별교육편을 전부 누르시면요. 이번에 이제 새로 다 오픈을 해놔가지고 그 전에 안 시켜도 이걸 다 올려야 되는데 안 올려서 이제 제가 올려놨습니다. 지금 그 PDF 파일 드린 거 보시면은 여기 20회 풍문루드로소 20회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날 기준에 공유 링크를 제가 다시 복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 쪽에서는 그 공지사항에 이 풍문루드로소 링크 전부 단축 링크로 해가지고 내일부터 해서는 다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은 미리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조하시고 그리고 유튜브 링크 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주도주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또 드릴게요. 예를 든다면 시장이 83.39%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시장 랠리가 나왔죠. 중간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조정이 오나요? 사실상 이게 조정이라고 느껴지나요? 보여지나요? 이게 이 정도 수준의 조정이? 예? 그래서 여기서 잘라내서 뭐 여기서 한번 살라고? 심리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기 도박장이에요. 심리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저기서 저랬으면 될 것이야 라는 말장난에 녹아나실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이번에 여러분들이 8, 9, 10 3개월 동안에 횡보했을 때 과연 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었나요? 8, 9, 10, 10월, 11월 8, 9, 10, 11월, 12월 22일까지 횡보를 하던 LG전자를 가져가실 수 있었나요? 아니시죠.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준점을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기다리던 조정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아요. 뭐 고점 대비해서 와장창 뭐 무너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저 흐름 속에서 코스피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저 흐름 속에서 이 당시의 주도주는 일단은 조선주의 기준도 되고요. 83% 대비해서 고점까지 기준 잡으면 175%.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삼성전자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성전자가 이 당시에는 환율이 1140원에 방어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임 나와요. 이렇게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12에서 939까지 그렇게 했을 때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한국 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 얼마요? 실질적으로 얼마요?
15,900원에서부터 움직입니다. 15,900원. 그렇게 해서 한국조선해양의 흐름은요 33배가 올라와요. 33배. 한국조선해양. 이게 현대중공업입니다. 이때는 말씀드렸잖아요. 30년 만에 업황 호조세이기 때문에 30년 만에 업황의 호조세가 연출이 됐는데 30년 전에 선박 발주가 대규모로 일어나고 그렇게 돼서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이 연출이 됐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 15,900원에서 55만 원까지 계산해 볼까요? 얼마인지 나눠주시면 되죠. 자, 55만 원 마이너스 15,900원 나누기 15,900원 33배예요. 33배. 3,359%가 올라옵니다. 시장은요. 이 당시 기준에 얼마? 512에서부터 2,100포인트 수준까지 300%.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장 주도주라는 거는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데 여러분들이 착시현상은 다수 있어요. 사실은 착시현상은 다수 있는데 일단 본격적인 랠리 이렇게 나올 때 기준에 언제 한번 제대로 된 조정을 주는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자기 혼자 조정받지 않아요. 시장이 밀려서 동반적인 조정이 나왔으면 나왔을까? 절대 실적이 뒷받침돼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점 대비해서 20% 수준의 조정이 나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20% 수준의 조정이라는 게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차피 저 기준이면 시장이 이럴 때에 소외가 됐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될 수 있을 텐데 1100에서부터 1400 그 기준에서 그죠? 이때 어려움 빼고 나면은 나머지 부분 우리가 IT에서 그런 흐름을 가져갔죠. IT에서 무슨 말이냐면 IT에서 남들은 삼성전자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연초 대비 3% 샀어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아우 삼성전자 못 가요. 삼성전자 못 가요. 삼성전자 못 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응? SK하이닉스 수급도 안 좋고 아예 SK 못 가요. 인텔 인수한대요. 인텔 랜드 사업부분 인수한대요. 못 가요. 삼성전자 상속세 들려고 못 가요. 10월 말까지 8만 원 막 이탈시키고. 근데 윤정도는 삼성전기 못 가요. 삼성전기 못 가요. 삼성전자 못 가는데 삼성전기가 어떻게 해요? 못 가요. LG전자 못 가요. LG전자 못 가요. LG전자 못 가요. 근데 윤정도는 삼성전기, LG전자 매집이 단행돼 있다. 실적 개선폭이 어마어마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수급 범위는 더 이상 수급에 대해서 논하지 마라. 수급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결론은 이러한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본격적인 시세. 단 한 차례 가슴에 손 얹고 단 한 차례 기다리던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단 한 차례 기다리던 조정이 있다 없다? 없다. 고점 대비해서 막 20%씩 끌고 내려오는 조정 거의 없다. 그 정도 조정 나오려면 이 정도로 밀려 떨어진다 시장도. 주도주는 주도주인 기준이에요. 윤정도의 말이 맞다. 윤정도 경험이 34년인 윤정도의 말이 맞다. 701109 빨리 출석 체크. 오늘 막 능동적으로 막 하셔야 돼.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남들이 능동적으로 막 진행해서 능동적으로 막 올라가야 돼요. 능동적으로 얼른 701109 자 701109 얼른 그렇게 해서 출석 체크하고 저도 신나고 여러분들도 신나야 돼요. 신나가지고 와 재밌어 즐거워 아우 행복해 이렇게 되셔야죠. 주도주가 뭔지 제대로 교육을 받고 제대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시려고 공부하시는데 701109 오케이 좋습니다. 그럼 701109 눌러주셨으니까 도서자료 또 올려드릴게요. 도서자료 그거 디자인 바꿨어요? 캔들? 바꾼 거 내 자리에 다시 바꿔줬나? 네. 바꿔줬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또 교육자료 또 올려드려. 오늘 뭐 출석 체크도 잘하시고 계좌 수익도 우리가 전부 빵빵하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질문 드렸던 내용의 기준에 또 말씀드렸던 기준에 기존부터 뭐라 그랬어요? 주도주의 경우에 단 한 번이라도 지금 삼성전자가 또 하이닉스가 고점 대비해서 20% 이상 지 혼자 미끄러진 적이 있었느냐? 없다라는 얘기죠. 단 한 번이라도 IT 종목이 IT 종목군들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 보시면 잘 보세요. 전체를 다 보세요.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이렇게 해서 월봉 기준에서 코스피 지수부터 보십시오. 지금 2015년 말까지를 설정해 놨어요. 2015년 말 대비해서
시장은 다 이탈이 됐었죠. 2015년 말 대비해서 다 2015년 말 대비해서 이탈 안 된 업종 자체가 없어요. 의약품도 이탈이 됐죠. 일단 2015년 말 대비해서 다 이탈이 됐단 말이에요. 다 전부 전기전자 업종 하나 빼고는 전부 다 전기전자 업종 빼고는 전부 다 2015년 말 대비 저점을 한 번씩 다 이탈을 했어요. 그만큼 취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5년 말 대비해서 시장을 견인한 건 누구다? 전기전자 업종 하나다. 사실상은 언제까지? 2018년 고점 찍을 때까지. 제대로 된 시세가 나온 쪽은 별로 없어요. 기초 소재의 기준이 잡혀서 철강과 화학 정도가 시장 수익률 정도 나온 거 이외에는 월등하게 없어요. 또 금융지주사의 금리 인상에 더불어서의 흐름 빼고는 없습니다. 결론은 또다시 보세요. 2018년도 그러니까 시장의 기준에서 2018년도의 고점이 형성이 됐죠. 유가증권 시장에 2015년 이후에 2018년도 고점. 그것을 2000년 1월에 다시 들어 올리는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단 한 군데 없어요. 2018년도의 그 고점을 작년 1월에 넘긴 쪽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기전자 업종만 넘깁니다. 이것이 실적이 뒷받침된 이후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된 이후의 흐름. 결론적으로 시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급격하게 조정받는 시장 전체적인 흐름에 디커플링 상태가 나오는 이런 흐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전기전자 업종도 휘청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정상적인 흐름에서는 주도 업종은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러한 조정이 있다 없다. 눈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윤정도 말도 믿지 마시고 모든 것을 시장에서 눈으로 보시는 확인을 하시라는 거예요. 와우, 이럴 때 한번 고점 대비 무지하게 무너져 내린 그 흐름이 있네요. 2007년도 벌써 이제 정점이 인식이 될 때입니다. 시장 지수 자체에서. 이런 변동성 이외에는 없다. 그럼 두 번째의 시장의 지수가 움직이던 때가 언제예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00% 올라온 요 시점 이후에 두 번째 랠리는 어디서 나옵니까? 낙폭과대를 돌렸던 뭐를 했던 우리나라가 가장 강력하게 돌립니다. 어떻게? 2011년도에 우리나라는 2007년도의 고점을 넘깁니다. 이 기준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흐름이 이렇게 보시면 2011년도에 우리는 넘기잖아요. 다우는요. 2013년도에 넘깁니다. 다우는. 농담이 아니라 2007년도 고점을 2013년도에 넘겨요. 우리는 2007년도 고점을 언제 넘겨요? 2011년도에 넘겨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고점 넘기는 거.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약하지 않다. 이 13년도에 넘기잖아요. 왜? 출구 전략. 또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2007년도에 그 금리 인상 속에서의 고점을 2013년도에 넘겨요. 나스닥이 2007년도의 고점을 2011년도에 넘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 약하지 않았다. 결론은 그렇게 약하지 않은 쪽이 2016년 이후에 2018년부터 디커플링 뭐라고요? 정정불안. 그 자체 시장의 전체적인 글로벌 시장과의 우리나라의 지수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고 왜 저기서 눌려졌고 그 흐름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설명 자체를 아무도 안 하죠. 못 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채널 돌리고 나면은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때 박스권뿐이 자기네들이 인식을 못해요. 이 박스권조차도 자기들은 속된 표현으로 개잡수만 하다 보니 시장의 지수의 흐름을 전혀 인지를 못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도 잡주만 하다 보니 누가 들어올렸는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 갔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조선주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버립니다. 이 당시 기준 누구예요? 잘 아시다시피 70주 차화정. 그 차화정의 기준에서 이때 조선주가 가격 결정력이 있었다면은 자동차가 이때 결정력이 있었다 그랬죠. 그럼 이때 분명히 보시는 것처럼 894 뭐 이 정도에서부터 2200 중반대까지. 그럼 150%거든요. 그럼 150% 올라올 때 기준도 보시자는 거예요. 시장이 자 보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2004년 6월부터 해서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옮겨요. 그리고 2006년 6월까지 올립니다.
어찌됐건 그 기점 속에서 시장이 105% 올라옵니다. 또 1년 만에 100%야. 1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100%면은 막말로 지금 3,500, 3,200에서 100%면 올해 말까지 6,400. 에이 기분이다. 나 다음 달에 나 그냥 방송 나가면 7,000 간다고 할 거야. 농담해라. 아니 시장이 이렇게 갔잖아요. 실질적으로. 512%에서 512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900포인트 중반까지 왔다가 그게 700까지 내렸다가 700에서 따블이 나버리잖아요. 얼마 만에 1년 만에 13개월 만에. 아니 근데 지금부터 해서 왜 못 간다고만 생각을 하냐 이거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안 겪어보니까 무조건적으로 시장 못 가네. 시장 가파르네. 쉬어가야 되네. 아니 어디 기다리는 뭐 조정 제대로 한 번씩 줍니까? 시원하게 한번 조정 줘요? 아니 결론은 그래서 지금부터 더블 가면 되겠네. 아유 뭐 별것도 없네. 지금부터 더블 가면 얼마예요? 6,400이네. 이 당시 기점하고 다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9.11 테러 이후에 제로금리까지 만들어 놓고 1% 금리였죠. 그 앞전의 금리가 3%였단 말이에요. 9.11 테러 때 1%까지 끌고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바닥인식이 잡힌 거죠.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때 삼성전자사 바보야? 시장이 105% 올 때 삼성전자 86%. 오히려 2006년도만 기준 잡으면 2006년도만 기준 잡으면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무 때나 무슨 뭐 삼성전자를 윤정두가 참나 어이가 없어서 아무 때나 채널 돌리면 아무 때나 삼성전자 얘기하죠. 오르면은 동학개미입니다 그러고 내리면은 정점에서 좀 조정받아야 된다 그러고 내리면은 지금 사도 될까요 하면 아이 조정받으면 사세요 뭐 이랬다가 올라가면 또 조정받으면 사세요. 내리면은 더 빠지면 사라 그래. 그리고 강세로 전환되면 사라 그래. 1472 선생님께서 이런 개띠 윤정두가 706 개띠잖아. 그러니까 윤정두는 개뿔 이런 얘기 해도 된다고. 시장이 지수가 횡보인데 삼성전자 폭락이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폭락이야. 이때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때 오른 거 방금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105% 오르는데 삼성전자 80% 올라. 이걸 주도주라고 사야 돼? 1등주라고 사야 돼? 지금의 기준에서도 시장 40% 올라왔는데 와 내정목 대박났어요. 얼마? 30% 올라왔어요. 30%. 바보야? 바보냐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장난에 왜 후두룩 넘어가시고 놀아나시고 하시냐고. 결론은 그러면은 이때 당시의 기준에서도 시장의 주도력을 가지고 하는 쪽은 어떻게 된다? 삼성전자 아니야. 포스코도 시장 수익률이 사실 그냥 이 업종 저 업종 들쑤시고 다녀봐야 먹을 거 하나도 안 나. 현대중공업 아까 보여드렸죠. 15,900원에서 얼마? 55만 원까지 33배. 이 당시 기준에 잘라서 놓고 보더라도 400%. 이걸 왜 잘라서 또 놓고 보여드리냐면은 아니 대표님 다 올라온 삼성전자 말고 다 올라온 하이닉스 말고 좀 갈 종목 주세요 이런다고. 정신 바짝 챙기자니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김수철 있잖아. 김수철 선생님.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제목이 뭐야? 제목 뭐지 그거? 기억이 안 나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 제목이 그건가? 놔둬야 간다. 놔둬야 간다 한번 합시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놔둬야 간다 한번 출석 체크. 아니 지금 정신 바짝 못 차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냐 이거야. 놔둬야 간다 출석 체크 또 한번 합시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아니야.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좋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황 들으려고 또 종목 들으려고 들어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계좌가 시장보다 빵빵하게 11월 이후에 더블 이상 따블 나 있으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도야 간다 이거 하고 계시겠냐고. 지금 들어오신 게 뭐예요? 나도 제발 시장 수익률 넘기는 수익 좀 주시와요 이거 아니에요? 그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나도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윤정두가 과금하세요. 과금. 돈 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얘는 또 장사하네 그러실 거 아니야. 오늘 기아차 결국은 안 만들었나? 만들어 놓은 거 없었나? 기아차? PPT? 있었죠. 있었는데 왜 나한테 기아차 다운로드가 안 돼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운로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가 만들어져 있나? 뭐가 있지? 수정된 폴더를 봐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께. 근데 기아차는 없는데 수정대풀도 해도. 응? 뭘 보여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자, 삼성전자의 기준인데, 뭐 사상 최대치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오늘도 삼성전자 89,000원 30% 비중 유지, 신규 편입자 5% 추가 편입해서 20%. 그냥 뭐 앉은 자리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어제 악을 쓰고 난리를 쳐서 삼성전자 편입 가능합니다 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엉엉엉 우는 거고, 엉뚱한 종목에 들어가서 꼬리 달고 내려와서 쟤는 수익인데 왜 나는 또 이렇게 돼 있나 엉엉엉 우시는 거고, 우리는 신규 편입자 추가 5%, 없으신 분들은 15%를 하시든 10%를 하시든 20%를 하시든. 왜? 이제는 하방이 8만 원대 형성됐다라는 거, 8만 원 중반대 하방이 잡혔다는 거 확인됐으니까 이제는 돌릴 수 있는 위치에서 땅땅땅 거래대금 수반하고 추세 돌리니까 4,500만 주는 단기 매매 기준이니까 아예 편입인 거예요. 그냥 뭘 그렇게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해요. 결론은 이러한 기준에서 서로의 신뢰도가 발생이 돼야만 어떤 기준이 설정이 돼요? 어떤 기준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이 발생이 되는 거죠. 계좌 수익 한번 볼까요? 이 계좌 수익을 보시고 그리고 나서 시장 주도 다시 보시죠. 왜냐하면 가슴속으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이거 안 돼 있으면 안 돼. 뭐냐면 어제 이제 우리 끝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안 돼 있잖아. 순서 안 바뀌어 있잖아 지금. 바뀌어 있어? 이게 하이닉스 98,781원에 10% 이게 언제 건데 메뉴에 있어. 이게 수익 계좌 자랑에. 그 분류해 주라 그랬잖아. 한 명쯤 분류해 주시면 되거든. 내일도 정신없어서 못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인원이 이렇게 많은데 못해? 스카이블루님 수익 좀 나게 해주세요. 예, 맞아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범위 그대로만 보셔도 된다 이거예요. 지금 1월 18일부터 1월 24일까지 잔고 증감률 얼마? 22.41%네. 남들은 지난주에 기아차에서 7만 원부터 해서 우리 동 선생님 같은 경우는 36% 수익을 내시고, 지금 계좌 수익률이 어떻게 뭐 매매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22.41%의 잔고 증감률 수익률이 나와 있고, 에코프로 SK 이노베이션 기준에서 108%의 기준이 나와 있고, 하이닉스 기준에서 4.26%의 수익이 발생돼 있으시고, 오늘 기준에 이건 언제? 12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어떻게 돼? 수익률이 286% 발생돼 있고, 이런 장에서 지금 LG전자부터 해서 매일매일의 또 수익 기준, LG 이노텍 수익률 누적 보세요. 85.80%부터 와, 이 방에 들어온 지 20일 된 주린입니다. 이틀 전 작은 수익 첫 인상을 올렸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드디어 네 자리 찍겠습니다. 중요한 건 모두 주력주로 지금 1월 8일 뭐 날짜 순으로 주든 아니면 후기 기준으로 주든 아니면 계좌 수익률 상승 기준으로 주든 아니면 오늘 기준에서의 목적으로 주든 삼성전자 기준으로 주든 들쑥날쑥 다 엉켜 있잖아. 그 기준 잡아 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1월 8일 기준에 올려주신 내용이, 현대차 그룹주를 그날 사실상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전량 차익 실현입니다. 변동이 너무 커서 1월 4일 날 남들이 안 된다 할 때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아닙니다. 이거는 가져갑니다. 1월 8일에는 그 변동성을 우리가 감내를 못하니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지난주 18일부터 월요일부터 매수 추가 매수 이런 수익률 부럽지 않아요? 1월 11일 1월 4일 1월 4일 압박림 12월 15일 이런 수익률. 그러면 최근 수익률은 하나도 없나? 최근 수익률은 1월 21일 여기 있네. 279%, 65%. 포인트 모바일 이런 거 빼도 돼 이제는. 단기 공략 좀 아우 창피해. 우리 하하님 수익 잘 내셨지만 ST팜 만도 ST팜. 그러면 결국은 지난주에 올려주신 수익 하나도 없네. 어디 갔어 우리 압박님. 또 우리 동선생님. 동선생님 수익 계좌 어디 갔어? 동선생님. 그렇게 해서 동선생님 기아차 36% 수익 지난주에 수익 내신 거 없잖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지만은 내부적으로도 잡혀야지. 이게 뭐야? 다 과거나 12월 달 1월 달 그죠? 그럼 어제 걸로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시고 야 이래 진짜야 이렇게 되셔야죠.
지금 삼성전자의 1월 25일자 그 기준에서 보여드린 건데 아니요 진짜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다른 분들처럼 방 안에 계시는 분들처럼 야 저런 수익을 내? 야 나도 좀 진짜 수익 좀 내고 싶다. 어? 그리고 또 이번에 연초에 가입하신 분들 연말에 가입하신 분들 전부 전부 수익 기준 잡히셔서 잠시만요. 이렇게 되면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요건 것 같은데 요거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최근 들어서의 그 기준이란 말이죠. 자 보시면은 1월 20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1월 20일부터 수익 하나도 없잖아. 어? 오늘 지금 다 바꿔 지금 서포트 안 해도 되니까 정도 있잖아 정피드도 있잖아 링크 다 올릴 수 있으니까 본인이 다 바꿔 지금. 22일자 거 내가 지금 올려드린 거 있으니까 이 수익 계좌도 이거 PDF 파일로 해가지고 다 뿌려드리고 지금 거 먼저 뿌려드리고 PDF 파일로 그러고 나서 오늘 것까지 합산해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뿌려드리려고. 오늘 거에는 요즘 게 없어. 오늘 거에는 지금 부콜 양객님의 대한항공 수익도 없고 오늘 거에는 이 대한항공 이 수익도 없고 오늘 추가 폭등 난다. 이게 금요일자 수익 아닙니까 다. 우린 금요일자 안타깝지만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 계시고 지금 이 기준에서 내일의 목님 같으신 경우 21일자 이 수익들 이 수익을 왜 다 날려먹고 없어. 삼성전자에 아마 옛날 수익에서 그냥 갖다 꽂아놓은 것 같은데 앞뒷방에 이 계좌를 넣어놓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 이걸 보셔야 다른 분들이 와 22일 날 계속 이렇게 수익 계좌를 올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이 다른 게 아니라 다 보시면 다시 봅시다. 아니 이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종목을 보시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의 종목을 보세요. 대한항공의 시가총액 이 종목 그래 우리가 주력으로 들어가는 거 기준 잡으면 시가총액 얼마인데요. 기아차 시가총액 12, SK하이닉스 시가총액 얼마요? 2위입니다. 2위. 지금 대한항공이 원체 지난주에 강세를 띄었고 오늘 폭등이 나왔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성전기,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세요. 수익률을 한번 보세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다 보여드리고 2016년도의 계좌도 보여드릴게요. 삼성전기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에, LG전자에, LG전자에 이런 수익률을 보시라는 거예요. 어디서 소형주 윤정도 아까 뭐라고 했던 모바일 포인트 우리가 맨날 뽀뽀뽀 했잖아. 그 뽀뽀뽀 하면 뭐해? 비중 얼마나 들어가? 1% 포인트 더 들어가요? 지금 동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셨어 지금. 아니 얼마나 수익들이 좋으시면 행복하시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솔직히 이거 캡처해서 올려주신 자체도. 캡처해 주신 자체도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근데 계속 올려주신단 말이에요. 문자방도 그렇고 라이브방도 그렇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광고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이거 진짜 이쪽 방에서 이렇게 막 쌩 난리가 났구나 수익이 났구나 그것도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삼성전자에서 아니 하이닉스에서 아니 LG전자에서 아니 현대차에서 아니 LG화학에서 그거를 느끼시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해서 다들 자신감 가지시고 행복해 하시고 와 나 수익 났어요. 좋아요. 대표님도 좀 쉬세요. 수익이 시장 수익률을 못 넘기면은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겠냐고요. 야 끝이 없어. 계속 올려도 채팅이 계속. 그렇게 되면서 지난주의 기준점의 수익들을 이걸 다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LG전자, LG전자 이게 언제냐면 1월 20일이에요.
뭐 옛날 과거 뭐 12월 23일도 아니고 기아차 1월 20일이죠. 18일, 19일, 20일 기아차 18일, 19일, 20일 7만 원에서부터 99,500원. 36.79. 오늘 또 올라가. 오늘 또 올라가. DB하이텍 59.29. 이런 수익들 대박이다 선생님. 기아차, LG화학 이런 종목에서 수익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기준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께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게, 결론적으로 이 기준을 잡아드리는 이 수익 부분을 여러분들이 예전 자료에도 또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갭에 대한 설정 범위를 다 잡아드렸어요. 갭에 대한 부분. 자 봅시다 한번. 그거 보고 주도주 마저 봅니다. 주도주가 얼마큼 중요한 건지, 여러분들이 주도주 아니면 안 된다는 기준을 가져가셔야 된다는 거. 자, 이때 당시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요게 갭에 대한 교육 자료 조금 전에 올려드린 자료인데, 이게 30년 된 증권카드고, 이게 한국거래소 2005년도에 거의 뭐 20년 전쯤 되죠. 2005년도에 1000포인트 시대에 맞춰서 윤정두의 어쩌고 저쩌고 비제도권 인사 중에 유일하게 강사 초청받아서 한국거래소에서 강의를 했. 이런 윤정두가 포트폴리오가 다 이래요. LG화학, 삼성전자, 엔소프트, 삼성전기, 삼성생명 이런 포트폴리오가 다 이렇단 말이야. 수익률 대회에서 SBS, CNBC하고 대신증권에서의 수익률 대회, 여기서도 수익금 1위. 남들 500만 원짜리 계좌할 때 혼자 1억짜리 계좌 해가지고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엔소프트, KB금융, 삼성전자 이런 걸로 1위. 예? 이런 걸로 KB금융 이런 걸로. JDI 파트너스는 누가? 윤정두 회사지. 이런 걸로 다 1위. 현대중공업 이런 걸로. 이 수익을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마케팅이라고 있어요. 윤정도는 2017년 6월 12일 날 VVIP 포트폴리오 편입 이후의 수익 약 25% 4개월에. 이게 정상 아니에요? 4개월에 25% 수익 났다는 게 이걸 마케팅하는 게 정상 아니야? 근데 지금은 허벌나게 좋잖아요. 이 당시보다 더 좋잖아요. 이 당시보다 더 좋다는 건 뭡니까? 이 당시는 2017년도에 26% 시장이 올라왔지만 이번에는 11월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시장 등락률만 40%예요. 그것 대비해서 시가총액 1, 2 삼성전자가 70% 수준까지, 2위 하이닉스가 80% 수준까지, 3위 LG화학이 역시 마찬가지로 60% 수준까지, 4위 현대차가 폭등 랠리 나와가지고 80% 수준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는데 그 수익을 못 잡았느냐 이거야. 얘들도 여기서 포트폴리오 봐보세요. 이걸 마케팅이라고 하고 있어. 윤정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와 KB금융, 삼성생명, 하나케미칼 이 종목만이 살 길입니다. 수익 종목 개뿔이나 막말로 윤정두 개띠니까 말 함부로 할게요. 오늘 기분도 좋고 시장도 좋고 우리 종목 계좌가 좋고 이게 주력주고, 이거는 중기, 단기, 수익, 단기, 교육 다 들어가. 대형주도 다 들어가. 근데 주력주는 주력의 기준에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세요. 하하오님이라는 분께서 이 당시에 59살이셨는데 제가 60대라고 말씀드렸다 혼났어요. 하하오 선생님이 여성분이시고 본인의 이 잡이 있으시고, 이거 더 키워서 읽어드려요. 더 키워서. 자, 우연한 기회에 경제TV 시청하다가 서울경제TV죠 사실은. 거기서 윤정두를 알게 돼서 주식투시경 보고, 그땐 주식투시경 교육이 더 지금보다 그냥 아주 그냥 많은 내용을 제대로 올려드렸었거든. 이렇게 해서 이거 멈춤화면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뭐 윤정두가 마케팅 하려고 대형주 하면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말같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제가 가짜로 쓰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분이 계좌를 올려주신 거예요.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억 2,300만 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종목으로 수익을 냈다라는 걸 올려주는 거예요. 삼성전자에서 말씀드렸죠. 2000년 이후에 삼성전자를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니다. 이런 2016년 이후의 기준에서 삼성전자를 과금을 하고 믿고 따르니까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를. 맨날 오픈한 종목, 어제도 오픈한 종목, 어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아차, 현대차 오픈한 종목, 그거를 매매를 못 하시잖아요. 과금을 하신 분들은.
그대로 이 삼성전자를 매수하시고 이 수익을 내셨는데도 에이테크 솔루션 이 당시에 시가총액 1,000억짜리는 얼마? 14% 수익인데 70만 원이야. 얼마? 5%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계좌에 5%도 안 들어가요. 1억만 되겠어. 수익이 1억인데 계좌가 1억만 되겠냐고요. 근데 5%도 안 들어간다니까. 신라젠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11월 20일이 예? 그날 10만 원 넘긴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11월 21일이 15만 원 넘깁니다. 이틀 만에 시가총액이 3조가 올라와요. 정신 나간 거지 얘네들이. 3조 5천억이 올라옵니다. 이틀 만에. 그래 10조까지 올라온 거 7천만 주짜리거든. 그 수익 41% 43%를 다 냈어. 근데 금액 보세요. 41%인데 78만 원이면 200만 원도 안 샀다는 거죠. 200만 원에 40% 이틀 만에. 근데 전체 자산의 1%도 안 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자산을 지키는 거예요. 그거를 교육을 해드렸더니 왜 셀트리온 욕하냐고. 우리 셀트리온 수익 다 잡아먹고 나왔거든. 다 잡아먹고 나왔잖아. 셀트리온, 신라젠 우리 수익 안 냈어요. 이번에는 셀트리온 삼형제 수익 안 냈어요. 엄마 울다기님 39.82% 손실. 근데 이렇게 바뀌었어. 25.91로. 왜 바뀌었을까? 왜? 여기 써 있어요. 하나케미칼, 삼성전자, KB금융, SK, 하이닉스. 근데 이 종목으로 윤정두가 멋부리는 게 아니라 까불대는 게 아니라 이거 뭐 대형주만 하세요. 윤정두 고가니까 대형주만 하세요. 우리나라 라이브 방송 11만 원, 12만 원 할 때 윤정두가 전부 150까지 올려버렸어요. 2007년도에 한국경제TV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죠. 그 TN 돌리는 애들 말고 그 한용이가 그 가격을 또 다 올려놓은 거야. 우리 회사에 있던 한용이 지금 한 30살 먹은 애. 그 도서 작업할 때 좀 깔짝대고 한 2년 됐고 있던 친구인데 지금도 MTN 나올 거야 아마 한용이가. 걔가 맨날 잡주만 하다가 주식을 하러 뭘 알아 그 친구가. 그거 하다가 대형주로 그냥 SBS CNBC 넣어줬더니 대형주로 한번 해서 마케팅 해볼까. 그리고 그냥 SBS CNBC에서 대형주 방송하다가 보셨죠를 한 거야. 아무래 퍼시피 보셨죠. 셀트리온 보셨죠. 그 마케팅 해서 월 300만 원입니다 해놓고 그렇게 막 마케팅을 해서 그 가격대에 TM 돌리는 쪽 애들이 가격을 그렇게 올려놨죠. 어찌됐건 여기 써있는 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에 소형주로 40% 손실 보고 우연히 주식형 방송 보고 대표님 무방 보면서 원금 회복까지 하고 수익까지 냈습니다. 6월 말 VV 회원 가입하고 수익이 더 빵빵해졌습니다. 이분이 서울경제TV 66시간짜리 66강 하루에 1시간씩 66강을 6번을 보셨대요. 400시간.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런 종목으로 포트 비중을 채우고 단타를 이런 종목으로 줍니다. 홈캐스트, 텔콘, 에코프로, 하나케미칼, 텔콘, 신라젠, 텔콘, 서울반도체, 테이펙스, 텔콘, SDI, SDS, 하나케미칼 대형주도 다 단타를 쳐요. 배운 대로 그대로. 그럼 이분은 지금 뭐 하고 계시냐? 저랑 동갑내기이신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교육 다 받고 이분이 저랑 동갑이신데 교육 다 받고 이렇게 단타도 잘 치고 주력에서 수익 내시는 분이 지금까지 고객으로 남아 계실까? 안 하시지. 혼자 매매하시지. 무방에 자주 들어오세요. 무방에 자주 들어오세요. 올해는 제가 볼 때는 어마어마한 수익, 하호님, 울다개님 어마어마한 수익 내셨으리라 봅니다. 요분도 이상하게 또 저희 동갑이에요. 동갑내기. 예? 이분도 학원을 운영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 22.79% 이런 걸 우리는 계좌 수익이라고 올려요. 몇 개월짜리의 계좌 수익이라고. 그게 뭐냐면은 6월 23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수익입니다. 지금 11%, 7%, 4%, 7%가 이걸 계좌 수익이라고 올린다고. 이게 정상인 장이에요, 사실은. 근데 너무너무 행복하게도 대세장을 잘 만나서 우리가 대세장을 잘 만나서 3개월 만에 40% 시장이 올라오는 장에 계좌가 따따블이 안 나 있다면은 그건 윤정두가 리딩을 잘못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잘못하셨거나 하는 거죠. 전부 이래요. 전부. 푼바이님 전부 종목 보세요. 다 포스코부터 하이닉스부터 해서 들어갈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력은 다 IT였어 이때도. L전자에 그냥 뭐 멋부리려고 들어갑니까? 수급 범위의 흐름을 멋부리려고 들어가. 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수급 분석. 이거요. 농담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W장 패턴형의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 전문가 자체가 없습니다. 할 줄을 몰라. 그냥 W장 패턴입니다지.
누적 수급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가져갈 수 있는 전문가 자체가 없습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 기준에서의 시장 대비해서의 펀더멘탈 기준이 아니라 기업 실적의 최근 연도의 평균치를 잡아서 설정해드리는 전문가 자체가 없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드리는 사람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남들은 이렇게 주력주에서 대형주에서 이 큰 수익을 다 잡아내고 이거를 수익률 광고라고 올리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꿈만 쫓아가. 셀리버리 대박 났어요. 계좌 검사 한번 할까? 여러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봐요. 셀리버리로 수익 나신 분들 계좌 검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에코프로도 이 당시에 이게 주식수 몇 주라 그랬어요? 2,200만 주죠. 그럼 에코프로 3만 원 때면 얼마예요? 7천억, 8천억이에요. 지금보다 시장이 시가총액이 작을 때예요. 근데 우리는 에코프로도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에코프로도 어떻게 해요? 소형주 취급해요. 교육주. 1% 들어가. 언제부터? 16,000원대부터. 농담이 아니라 갭에 대한 교육, 캔들에 대한 교육 16,000원대부터. 이 갭에 대한 교육 이후에 뭘 드려요? 주력 종목을. LG화학을 잡아들어. LG화학을 2016년도에 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경기가 살아나니까 기초소재 부분 정유화학부터 놓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유가와의 기준점에 교육을 잡아들이는데 그 교육을 잡아들였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어쩔 수 없어. 누굴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 하나 있잖아요. 돈 받고 시황을 팔잖아. 한국경제TV에서. 그거 다 짜집 끼고 해외 토픽 나와 있는 거 번역해놓고 자기 거 있냐 짜집 끼는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낭패를 봤어. 2017년 6월에 윤정두가 한국경제TV 대표이사 그때 당시 누구시더라? 곤양반께서 교육사업 좀 같이 하자 그래서 교육사업 갔다가 와우파에 갔다가 거기에서 교육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이 유가가 급락을 합니다. 연초 대비 20%나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석유화학업종 못 갑니다. 정신 빠진 거지 아주.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오를 때의 기준에서는요.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오르는 경우에는 기초수재이기 때문에 같이 강세를 띱니다. 예?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말 같지도 않은 뻥쟁이들한테 농락당하는 거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의약품이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앞전 고점을 넘겨요. 경기가 좋아져서 넘기는 흐름이 아니라 앞전 고점을 넘기는데 유가가 올라가서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유가가 왜 올랐어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서요? 달러 인덱스의 약세, 결제 통화의 약세. 옛날에는 1리터에 1달러에 팔았는데 그럼 빵 하나 사 먹었는데 1리터를 1달러에 팔면 빵을 못 사 먹어. 반 개뿐이. 그래서 유가를 올려놓은 거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눈 뜨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이 재평가를 받아서 뭐 어쩌고 저쩌고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흐름을 경험이라고 겪다 보니 차화정 열릴 때 얼핏 겪다 보니 그것도 지들이 수익 낸 것도 아니고 아예 못 가요 못 따라가요 그래놓고 이상한 종목 사라고 해놓고 주도주일 때 윤정도는 이런 수익 다 잡아내잖아요. 주도주의 수익을 그래놓고 나중에 돼서 유가 멀쩡한데 거품이었으니까 박살날 거 아닙니까 화학업종이. 그러고 나서 유가 폭락 나오는데 그러면 유가가 폭락했다고 주가 빠져? 다시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급등했다고 올라왔대. 경기가 살아나서 유가가 급등해야 올라오는 거지. 경기가 살아날 때 유가가 급등해야 올라오는 거지. 뭐 100불 갑니다. 전략비 충률 품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을 때 경기가 살아나서 수요에 의해서 올라갈 때 그때 같이 실적 개선폭과 함께 올라가는 거지. 이럴 때는요. 결제 통화의 약세 때문에 인위적으로 올라간 부분 고점도 못 남기는 흐름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서 거품이잖아. 차화정 랠리 묻지마의 흐름 랩 상품에 돈이 몰린 거. 그래서 역으로 팍 깨지죠. 유가 멀쩡한데도. 유가 때문에 올라갔다며. 근데 유가 멀쩡한데 왜 빠지냐고. 거품이니까 빠지죠. 유가 폭락할 때 안 빠지죠. 왜 빠져? 이건 뭐예요? 출구 전략 이후에 2015년도에는 어떻게 한다? 금리를 올린다. 출구 전략 이후에 금리 올린다. 그렇게 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띠면서 정상적인 유가의 환원. 경기가 침체돼서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돌리고 올려졌을 때 경기가 살아나서 출구 전략에 금리 올려. 그래서 움직임이 나온 거예요. 그들의 논리로 따지면 유가 폭락할 때 주가 폭락했어야죠. 시황 돈 받고 파는 그 양반의 논리라면은 고점 대비 20% 빠질 때 처음부터 그럼 얘기를 해주든가. 확 그냥 막 그냥. 아니 처음부터 얘기해 주든가. 그럼 유가가 빠지는 중간에라도 얘기해 주든가. 유가 빠지는데 이 오버슈팅 나왔어요. 빼세요 이렇게. 결국은 말 같지도 않은 이유를 붙이고 나서 아니 우리는 좋습니다 하고 있는데 쥐가 팔라 그러면 내가 가만히 두겠어요? 예전에도 그랬거든. ELW 가지고 사이가 안 좋아진 게 그거거든요.
ELW 가지고 하이닉스의 해치 물량 때문에 시장이 흔들릴 수 있으니 하이닉스 ELW 만기 일자에 조심하십시오. 우리 고객들 분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대표님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앉아있네 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그게 아닙니다. 하이닉스 어쩌고 얘기를 해줬더니 아침 5시에 전화 와서 자기가 잠 안 잔다고 남한테 그렇게 전화하면 되나. 그것도 한참 하늘 같은 선배한테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근데 처음에 듣다가 보니까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빨 승질을 냈죠. 뭐 지금 장난치냐고 공부 똑바로 해가지고 방송 나가든가 어디 이 시간에 전화해서 그걸 따지냐고. 당신을 깐 것도 아니고 내가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면 낭패를 보시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라는 걸 조목조목 해치 물량에 대해서 계산해서 다 올려줬더니 그걸 새벽에 전에 확 그냥 막 그냥 결론은 화학업종의 기준이 그 당시가 최저점이 됩니다. 7월달이 LG화학이 27만 원 찍고 돌려 둘 다 장학형이 떠요. 그 캔들 교육해드리고 장학 확인형의 기준에 실적이 뒷받침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때 얼마 28만 원부터 들어갈 수 있었겠죠. 늦게 들어가도. 그러고 나서 LG화학의 일봉의 기준입니다. 4월 17일 이후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이 시각적으로 보실 수 있는 게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응? 아까 고점 대비 유가가 20% 빠져서 화학업종 안 된다고.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해 주든가. 이 확 그냥 막 그냥. 여기서 얘기해 정신 나간 것이. 윤정도는 뭘 알아요. 정신 빠진 얘기하지 마라. 또 미국에서 정제하는 방식하고 완전히 다르다. 근데 그거를 토픽 보고 나와서 왜 반대급부의 얘기만 하고 앉아있느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만 원. 그럼 시가총액 얼마? 7천만 주니까 724, 77에 49, 19조짜리가 4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9조짜리 40만 원이면 78에 28. 와우. 19조짜리가 30조를 넘겨요. 시가총액을. 그게 우스워요? LG화학 비중이 작긴 합니까? 보실래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주력주라는 건 이런 거예요. 주력주라는 거는 시장 전체 시장 30% 올라올 때 26% 올랐죠. 이 당시에. 26% 올라올 때 LG화학 얼마? 화학 비중 최대 40% 7월 18일 날 돈 받고 시황 파는 양반이 화학주 다 파세요. 말 같지도 않은 엄한 소리. 해외 보고서 몰래 훔쳐다가 그거 돈 받고 팔아먹을 때 윤정두가 화학 비중 40% 7월 18일입니다. 그죠? LG화학 주력편이 하나솔루션. 이게 여기잖아요. 7월 18일이면. 요 당시 기준이 되지 않나요? 비중 40%까지면은 여기서부터 편입을 시작해서 계속 잡아가던 시점 아닌가요? 여기서 갭상승의 돌파갭이 나왔으니 이 당시 기준이 아닐까요? 40% 비중이면 그럼 30만 원대 초반이네. 자 봅시다. 30만 원대 초반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럼 LG화학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2017년도의 흐름만을 놓고 보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당시의 기준에 LG화학은 2000년 초반부터 우리가 사랑했던 종목이에요. 다 적어드려. 2017년도에 예상순이익부터 해서 이렇게 13년부터 16년까지 평균 또 화학업종 평균 그렇게 했을 때 이런 가격이 나오고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으로 W자형 패턴의 이러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를 누가 갖고 아무도 이런 걸 계산 안 해요. 우리나라 자체 서양식 패턴 분석에 N자형 패턴, W자형 패턴 헤드앤숄더형 이런 기준에서 목표주가 설정 범위, V자형의 목표주가 설정 범위, V자형의 전제 조건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못 봤어. 그러니까 증권사 임직원 교육을 전 증권사를 다 받고 들어요. 1시간에 200만 원씩 받고 10시간 패키지로. 결론적으로 여기서 분명히 보셨죠. 여기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윤정두가 33만 원짜리 종목을 LG화학 33만 원인데 누적 수급에 대해서 어제 야간 교육한 것도 보세요. LG전자 야간 교육한 거 또 올려드렸죠. 누적 수급에 대해서 수급에 대한 목표주가 보수적으로 보실 때 41만 6천 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왜? 매집이 5% 이상 돼 있는데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얘가? 30조면 20조짜리잖아요. 근데 27만 7천 원 평균 단가인데 보수적으로는 5%니까 얼마? 50%. 그러면 13만 5천 원 해주면 정확히 41만 6천 원 나오는데 이 목표주가 설정 범위에 도달이 돼야 안 돼요? 소름 안 돋아? 소오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소오름 빨리 출석 체크 소오름. 이것도 받아보고 싶고 나 이거에 대해서 어제도 교육을 해드렸지만 주도주 계속 볼 거란 말이에요. 오늘은 어제 기준에서 여러분들께 요 자를 보여드렸잖아요. 어떤 자료? 요거 윤정두가 어느 날 갑자기 지 기분 좋다고 매집되면 이만큼 갑니다 합니까? 빨리 소오름
윤정두가 기분 좋다고 오늘 당장에 와 에코프로 15% 매집됐으니까 50% 오를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까? 소름. 빨리 시간 없어. 자료 주지 말아요? 자료 주지 말까? 아니 왜 그러셔 갑자기. 아까 저기 막 그 저 잘 하시다가 응? 이 자료가 어떤 거라고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데? 2007년도에 ELW 책자 2권 냈잖아요. 그 책자에 나오는 시장 주도주란 무엇인가의 기준이에요. 소름. 얼른 빨리빨리. 이렇게 해서 주도주는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주도주입니다. 지금 시대가 또 바뀌어서 더 많이 변동수가 나오지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2007년도에 이미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 이렇게 매집이 되면 이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더 올라왔기 때문에 예를 들면 5조 이상짜리 움직여야 됩니다. 이 표는 안 나? 5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표 만들었나? 그거 내일 다시 만들려고 주고 주도주에 대해서 방송 갖고 나갈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에 이 40페이지짜리 이 자료 삼성중공업이 말입니다. 70년대 이후에 30년 만에 대규모 발주로 인해서 방호조세를 갖고 왔는데 가격 결정력이 있고 말이야. 어쩌고 그러면서 매집이 9%가 돼 있는데 매수 평균 단가가 어쩌고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동국제가 이거 안 받으실 거야? 이 책 받으셔야 되겠죠. 이 도서 자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장 최근에 어떻게 바꿔놨어요? 가장 최근에 풍문으로 들었소에서 여러분들께 기준을 또 잡아드렸죠. 어떻게? 좀 전에 주도주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 주도주 자료. 주도주 자료. 여기 보시면 이 주도주 맨 끝에 교육 맨 끝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띠용. 그러면 2007년도에 또 그 이후에 11월 달에 또 그리고 지금에 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료 안 받으실 거야? 소름. 예? 올려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정회원님들 방에도 또 그리고 무료 방에도 다 올려드릴게요. 도수자료 부분 또 방금 올려드린 주도주 추세 갭에 대한 자료 그리고 갭 극비 자료 그 부분까지 싹 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공부하시고 매일매일 또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도 모자른 거예요 시간이. 근데 그걸 하기 싫으신 분들 지금 공부해서 이 좋은 장에 지금 공부해서 하버드대 갈 거야? 아이고 그냥 나는 시장 40% 오르면 난 20%만 올라와도 만족해. 20%가 세상에 어디니? 예? 그러지 않고 아이 무슨 소리야 40% 올라오면 더블 이상 나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같이 움직이셔야죠. 같이 가셔야죠. 예? 가입하셔야죠. 지금 이 주도주에 대한 자료까지 싹 다 올려드린 거. 이게 도서에 도서. 이것도 2008년도 7년도 도서 벌써 이미 다 만들어 놓고 LG화학 다 만들어 놓고 하이닉스 갭에 대한 설정 범위,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이 자료를 지금 다 올려드린 거예요. 하이닉스 2016년도에 전량차익 실현 9월 말 10월에 합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는 10월이 최고점인데요. 삼성전자는 11월이 최고점이 됩니다. 우리는 전량차익 실현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로 LG전자를 사고 LG전자 추가 폭등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교육들을 지속적으로 해야죠. 펀더멘탈적인 부분, 추세적인 부분, 또 갭에 대한 부분, 패턴에 대한 부분.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지금에 와서 16,150원부터 새별형에 대한 부분부터 해서 이런 교육을 다 해드려요. 근데 비중 어떻게 드려요? 추가 20% 수익 확보야. 비중은요. 기분 좋을 때 5% 드릴 경우도 있어. 아주 수익 많이 났을 때. 근데 여기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쭉 내려볼까요? 16,150원부터 이렇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여기 딱 교육용 1% 단기 공략 에코프로 지엔코 11월 16일 얼마? 33,500원인데 예? 그럼 얼마? 2,200만 주짜리니까 얼마? 7,700억? 그런 종목도 우리한테는 소용 준 거야. 아시겠어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이 정도로 그러면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얼마? 18,000원일 때예요. 근데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얼마? 24,000원. 2차 목표 주가 설정도 있잖아요 지금. 18,000원인데 24,000원을 드려. 근데 넘겨 안 넘겨?
넘기잖아. 3만 원, 4만 원 가는데 무슨 똑같은 그림이에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왜 교육 안 받습니까? 라고. 거래량 안 보여요? 거래대금 안 보여요? 왜 교육 안 받습니까? 라고. 2차 목표 주가 3만 6천 원, 2만 7천 원일 때 윗골이 달려있는데 그럼 나들 뭐라 그래? 야, 윤정도 정신 나갔다. 윤정도 정신 나갔다. 다 왔죠? 이게 이 그림이에요. 지금 여기 이게 이게 이 그림이라고. 소름 안 돋냐고. 소름이. 엄마 진짜. 결론적으로 교육만 받으시면 신라젠 같은 경우 이걸 안 잡아드렸을까봐. 이걸 2만 원대부터 안 잡아드리. 봐봐요. 이거 다 문자를. 최고점에 전량 차익 실현한다고. 왜? 최고점 찍고 어떻게 돼요? 거래 대금이 안 나와요. 수익이 원체 나니까 이제 시가총액이 뭐 조단씩 막 올라가니까 우리 시즌 30%까지 채웠잖아. 수익이 뭐 어마어마했는데 뭐. 그러니까 수익금 기준 잡아도 되니까 30%씩 들어가서 시즌 7월 한 달 동안에 더블 이상 더블까지 냈지. 그러니 정회원님들이 매매가 원활해지시리만큼 굉장히 교육받고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하시는 거죠. 안 그러면 뭐 수십만 명에게 유료 고객이. 결론적으로 종목 잡아낼 수 있고 교육받은 대로 매매 기준이 잡힌다면은 이런 신라젠 같은 경우도 계속 내려볼까요? 신라젠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신라젠의 이 기준이 주봉입니다. 이 기준이 여기서 잡아드릴 때 기준이 와우파의 첫 번째 오프라인 강연할 때 잡아드린 거예요. 저게 2만 원대가. 텔콘 다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 뭐 지금 보면 뭐예요? 소형주. 이건 뭐 웃기지도 않은 거고. 텔콘 이런 거. 셀트리온이든 뭐 다 있어요. 거기에 삼성전자까지도. 보세요. 삼성전자 비중. 230만 원 미만에 얼마? 40% 비중 확대. 8월 10일 날 그래놓고 260만 원대 일단 차익 실현해요. 이게 264만 5천 원이지. 110만 원이 아니지. 200. 40%. 아니 뭐 장난쳐? 땅 파면 돈 나와요? 윤정두가 삼성전자 개별대학 목표주가 여기가 말이 되는 목표주가냐고. 정신 나갔다 그러지 다들. 저렇게 해놓고 음봉 떨어져. 월봉 기준에. 저게 고점 대비 20% 내려올 것 같아요? 고점 대비 20%가 안 내려와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3월 14일부터 상승일 때 확인형이 발생될 겁니다. 한 그 위치인데 이게 요 위치예요. 요게 요 위치입니다. 요 위치. 그냥 멋부리려고 주력으로 실적이 어마어마 상상을 초월하게 나와주는데 이게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을 알아야 돼요. 실적 플러스 그 실적에 앞서서 자사주 매입, 그 자사주 매입 14%까지의 흐름, 그리고 중간에 흔들렸을 때 수급 범위가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냐, 조정을 더 받을 수급이냐, 고점 대비 20% 밀렸느냐, 우리 평균 단가 대비해서 10% 이상 밀렸느냐, 그렇게 해서 다 따져서 기준을 잡으니까 결론은 2016년 이후에 편입하고 중간에 흔들렸을 때,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떠셨겠어요? 채널 돌리는 순간에 전부 매도지. 이게 아까 보여드린 가격이 이게 전부 매도지. 고점 대비 20%가 안 내려와. 평균 단가 대비 10% 수준. 여러분들께 요즘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삼성전자의 컨센서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2017년도의 컨센서스가 10월 달쯤 되니까 이렇게 54억까지 나온 거예요. 그 전에는요, 컨센서스가 이쪽에 없구나. 컨센서스가 형편없었어요. 삼성전자에 대한. 지금 보시면 2013년도에 36조 7천억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근데 이 삼성전자가 2017년도에 14년도에 급격히 줄어버립니다. 25조. 그 다음에 26조, 29조.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54조. 그 다음에 얼마? 58조. 그런 흐름들을 전부 이렇게 가져갈 수 있어야 돼. 주력주를. 엔소프트 이런 거 다. 얘도 2190만 주, 2190만 주. 거의 2200만 주. 이럴 때 이 수익 다 잡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교육받고 이 변동성에서. 누적 수익 다 잡아먹고 전량 차익 실현한 이후에 여기서 또 들어가서 또 이런 교육을 받기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셀트리온 이런 데서 수익 별거 없어요. 거래 대금 터지면 들어간다니까. 거래 대금 없으면 죽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무조건. 거래 대금 없으면 셀트리온 제약은 안 들어갔을까 봐.
셀트리온 제약은 이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윤정도가 안 들어갔을까 봐. 그러니까 윤정도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응? 의약품주들 이렇게 비교해 주는 사람 당 한 명 봤어요? 이게 SBS, CNB 방송 원고에 어디서 퍼온 게 아니라 윤정도 방송 원고. 나스닥 생명공학지수, 아멕스 생명공학지수, S&P 500 지수, 생명공학지수의 오바마 케어 이후에 전통의약품이 아닌 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연동폭은 그 이후에 연동이 됐고 셀트리온이 대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한미약품만 움직였죠. 그 이후에 비이성적인 흐름 나오고 이번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서면서 고 노무현 대통령 때 흐름처럼 비이성적인 또 흐름이 또 나온 거죠. 2017년도 하반기에 미친 듯이 신라젠 같은 애들, 헬릭 스미스 같은 애들, 텔콘 RF 제약 같은 애들, ADCS 같은 애들, 뭐죠? 이름도 이제 까먹었어. 시가총액 지금 3인가요? HLB? 아우. 그 수익을 못 잡아냈으면 말을 안 해. 수익을 잡아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미약품에 대한 고점 대비해서의 갭에 대한 설정 범위 30만 원까지 밀린다고 얘기했죠. 방송에서 욕 태바지를 먹을 감안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요. 천서구형 이런 거 방송 그대로 갖고 나와서 망치형 기준 잡고 그리고 나서 수익 범위 잡아내고 석배랑 떴습니다. 전략 매도. 그리고 나서 이게 운이라고만 생각하세요? 개파락이에요. 개파락. 이게 운이라고만 생각하세요? 시가총액 32조짜리 종목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여기서 또 들어가. 오히려 또 수익이지 뭐. 윗꼬리 달릴 때 전량 매수지. 전량 차익 실현이지. 바닥에서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러한 수익들을 다 잡아낼 수 있는 기준들은 HLB까지도 HLB 전체 이 수익을 다 잡아들였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예? 시가총액 뭐 2위까지 장중에 1위까지 올랐어요. HLB가 장중에. 그런 종목의 매출이 200억 300억 아유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익 내고 그리고 나서 도망 나올 땐 도망 나오고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주도주의 기준에 마무리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오히려 더 못 간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해요? 2008년 10월 저점에서부터 892에서부터 2200까지 올라올 때 150% 올라올 때 삼성전자를 이때 사면 되겠냐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KT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전력 회사가 나쁜가? 저평가잖아. 황금 대바닥 주잖아요. 이런 거 사면 되겠냐고. 우리 지금 고생하죠. 변동성 매매 들어갔다고 엄청 고생한단 말이야. 근데 원체 주력의 수익을 내니까 현금 비중이 없으셔서 주력을 못 채우시는 경우 빼고는 그럼 유지하자. 창피한 얘기예요. 삼성전자 150% 수익인데 시장 수익인데 이걸 사고 좋아하실 거예요? 와 대박 났어요. 저는요 삼성전자로 150% 수익 내는 사람이에요. 바보야? 바보냐고. 응? 바보세요? 주도주 여태 보여드린 그 주도주의 기준을 수익을 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 결국은 그 주도주라는 게 뭐예요? 이 당시 기준에. 방금 여태 얘기한 차화정 아닙니까? 롯데케미칼 시장 150% 올라올 때 1300%. LG화학 마찬가지야. 근데 그들이 실적이 좋아서 올랐냐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시황 돈 받고 파는 그런 양반들이 지금 시대에 와서 유가가 빠지니까 석유화학 못 가요. 정신 나간 것들이 말이야. 아까 보여드렸죠.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 갖다 주고 다 그냥 속된 편으로 쪽쪽 빨리고 윤정도한테 와서 살려주세요 하고 계시는 거 아니야. 그럼 윤정도는 아예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주도 줍니다. 어제 야간에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지 말라고요. 제발 좀 자동차 잡아 가시고요.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게 안 되니까 비싸더라도 과금해서 윤정도한테 들어오셔서 윤정도 얘기 듣고 아까 이러한 수익 다 잡아내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라는데 그것도 싫어 저것도 싫어 다 싫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주도주는 다 알아내셨죠. 지금 시장에서 주도주도 누구라는 거 다 보셨죠. 11월 2일에 문자 메시지예요. LG전자 86,000. 허허허 참나. 남들 다 11월 달에 안 된다 뭐 한다 하고 이상한 잡주들 휘둘리고 있을 때 우리는 하이닉스 83,400. 허허허. LG와 78만 5천 원에도 66만 원에도 매수. 참나
11월 25일 날 한번 보여드려요. 11월 25일 날 봅시다. 11월 25일 기준에 11월 25일 기준에 셀트리온 제약 아니 매수를 안 해드렸으면 말을 안 한다니까. 이날 상한가 간 날 아니에요. 15만 7,500원에서 17만 원대 후반. 못 사셨대. 그래요. 못 사셨어. 2시간 이후에. 자 그럼 셀트리온 사세요. 32만 8천원에 들어가서 37만 원 목표. 얼마 올라야? 37만 6천원까지. 전량차 액실현. 상한가 먹었잖아 이날. 셀트리온 제약에서. 그리고 셀트리온에서 24%. 그래서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다 15에서 20% 이상 수익. 그 다음 날부터 27일부터 뭘로 바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얼마? 11만 3,500원부터. 얼마 올랐는데? 17만 원. 전량차 액실현 이후에 또 편입. 주력 기준으로 계속 잡아가잖아요. 주력이 아니라 수익 기준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계속 30% 비중까지. 자동차 계속 사잖아. 계속. 저 문자 계속 좀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문자 내역도 내가 한번 폴더를 확인해 놨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3일 날 단문 문자 나갔는지 그런 부분도 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도움 받으시려면 도움 받고 채팅창에 그 전화번호 한번 올려주세요. 매직 계산기 수정 여기에 단문 문자를 여기다 왜 섞어놨지? 폴더를 따로 해놓으면 되지. 단문 문자 리스트 어디 있는 거야? 단문 문자 리스트가 종목 폴더 안에 있나? 아닌데 어디 있지? 없는데. 잠시만요. 자 한번 더 보고 찾아서 미리 안 찾아놔가지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뭐 가장 최근 것까지 뭐 다 보여드려도 상관없는데 단문 문자 폴더 자체를 날려버렸네. 아마 참 날려버렸으면 여기서 좀 여기 있다. 오케이. 그럼 가장 마지막 거를 제가 끝내서 보여드릴게요. 1월 22일 거까지 해서 보셔야죠. 보셔서 아니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 추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하이닉스 다 지들이 추천했다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LG전자 추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윤정두는 어떻게 했어요? 추천을 했잖아. 어떻게? 그 이전에 추천한 부분부터 해서 누적으로 가져가는 IT 무조건적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잠시만요. 1월 19일 20일 여기 있다. 엔전자 볼까요? 자 보시면은 어떻게 되세요? 1월 20일 1월 21일 거 1월 21일 걸로 보죠. 왜냐면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어서 23일날 문자 무지 많죠. 이게 다 LG전자예요 사실은. 이게 다 조금 전에 그러면 25일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게 매매 사인 나간다는 거 보셨고, 자 12월 23일날 어떻게 됩니까? 그 전부터 윤정두는 매수 사인을 냈는데 여기서부터 보시죠. 그러면 이게 중요해요. 얼마큼 멘토의 역할이 중요한지 같이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냥 LG전자 아니 가슴에 손 얹고 아니 솔직히 안 그러세요? 야 윤정두 니만 잘났네 마 옆에 가니까 다 지들이 추천했다는데 뭐 이럴 거 아니에요. LG전자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삼성전기 LG전자 계속 10월 11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양치기 소년도 될 수 있는 거야. 야, 뭐 맨날 사라 그러더니 맨날 사기만 하고 어떻게 할 거야? 못 갔는데 뭐 이렇게. 우리 7만 1,000원부터 샀거든. 차익 실현 안 했거든. 그래서 이날은 어떻게 됩니까? 매수하세요. 매수하시라고요. 20분 간격으로 비중 10만 원 미만에 30% 채울 겁니다. 매수하세요. 제발 좀 매수. 윤정두 생일인데 생일 축하 선물입니다. 매수. 생일 축하 이벤트 해가지고 또 이때 한꺼번에 어마어마한 분들이 들어오셨죠. 매수. 결국은 11시 1분까지 30% 꽉 채워서 왜? 98,600원 52주 신고가 랠리거든. 거래대금 초대량으로 터졌거든.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처럼 자 매수 이게 아니라 매수. 응? 그러고 나서 1월 21일에는요. 매수. 평균 단가 얼마? 17만 원. 그냥 아무렇게나? 아니죠. 30% 다 채울 겁니다. 편입 예정입니다. 편입 예정이에요. 이래서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면 요렇게 들어갈 겁니다. 매수. 기아차, 현대차는 어떻게 써요? 기아차, 현대차 똑같아요. 내일 이 기아차, 현대차 문자도 다 바꿔야 돼요. 예? 아까 얘기한 거 18일자, 19일자, 20일자 장중에 우리가 아까 보여준 화면처럼 현대차, 기아차 해가지고 전체 전략 잡아드린 그 화면처럼 그 화면이 지금 준비된 게 있나? 지금 또 없네. 다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4일날 같은 경우에 현대차 빨리 계속 현대차 22만 원 미만만 원 30% 다 채울 거니까 현대차 제발 좀 현대차 연말 연휴 때 무지하게 가입을 하셨는데 현대차하고 4일날 자동차 그룹주들 급등 나오고 꼬리가 달렸어요. 현대모비스가 25만 5천 원에 편입한 현대모비스가 30만 8천 원 찍고 꼬리 달렸어요. 차익실을 안 합니다. 만도도 차익실을 안 했어요. 결국은 5일, 6일, 그러나서 7일, 8일날 빠바밤 현대차 폭등, 현대모비스 상한가 25만 원짜리 평균 단가 25만 5천 원짜리 39만 9,500원. 39만 9,500원인가요? 예. 폭등. 이번 기준에 18일 날 기준에 기아차, 현대차 다시 잡아드리죠. 18일 날 매수. 18일 날 19일 날 매수. 20일 날 매수. 21일, 22일 계속 매수. 뭐를? 현대차 그룹주를. 이제 그 약속 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10만 원 오든, 기아차가 11만 원을 오든, 어떤 범위에서든 변동성의 기준에 하이닉스가 16만 원이 오든 뭐 그렇게 된다면 그게 늦어도 2월 초중순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전부 올릴 겁니다. 예? 지금 뭐 정신 없잖아요. 이 가격이 그냥 아예 이렇게 올리는 게 낫지. 400. 아니 이 과금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800, 1200 수익이 난다면 그 수익 나는 거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2400. 농담이 아니라 지금 정 의원님들 방에 186분이 363만 원 월 과금을 하고 계시고 직장인 문자반이 171분이 계세요. 합산하면은 300분이 월등히 넘죠. 뭐 더 이상 많이 안 들어오셔도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차분하게 수익을 내셔야 되니까. 차분하게. 예? 이 특전사항 다 빼버리세요. 그 하나면에 전화번호가 안 보이니까 모르신단 말이에요. 종목 기준은 내일 또 잡아서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종목 올려드려요. 종목 내일 그 개장 초에 보실 종목. 내일 개장 전부터 공부해서 보실 종목. 오늘 개장 전에도 올려드렸습니다만. 예. 원하시는 분들 예. 그러시면은 교육의 힘 한번 가시죠. 교육의 힘. 자 매일매일 종목 이렇게 올려주는데 그 종목 좀 한번 올려주라. 내일 우리가 개장 초부터 한번 들여다봐서 수익 좀 잡아낼 수 있게 종목 좀 올려줘라. 교육의 힘 자료는 조금 이따 도서 자료 또 올려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교육의 힘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9시 반까지 뿐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10시까지만 전화를 받습니다. 10시까지 오셔서 제발 내일 아침에 제2의 LG전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LG전자 같은 종목 우리가 딱 쥐고 있는 게 있죠. 제2의 LG전자 내일부터 같이 편입 안 하실 거예요. 제2의 기아차 같은 종목, 제2의 현대차, 제2의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 그냥 폭등 랠리 잡아내는 그런 종목 제2의 LG화학처럼 100만 원 넘기는 종목 안 잡아내실까? 농담이 아니라
내일 10시까지 오늘 저녁 10시까지만 저녁 10시까지만 할인 이벤트 이렇게 요 가격에 진행을 합니다. 726만 원. 그죠? 그리고 요 가격은 몰라 헷갈려 지워버릴 거야. 전화해서 문의하시고.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벤트 설정 범위 가져가시고 여기는 요 가격 그대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빨리. 그리고 종목의 기준으로 넘어가서 내일이 26일이죠. 26일 기준에 어제 이제 녹화 방송도 또 보시면 돼요. 어제 녹화 방송도 보시면 비기텐트는 장중에도 계속 잡아드렸었잖아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어제 녹화 방송 보시면은 종목을 설정하는 방법. 와 저거 지금 대한선선 많이 빠졌는데 아니지. 1억 5천만 주 기준에 양봉 나오면 들어간다 그랬지. 운봉 떨어져 내려오면 왜 들어가요? 그리고 저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개장 전에 결국은 올려드리는 게 어떻게 되죠? 1월 25일 기준에 올려드린 것이 01월 25일인가요? 5일 기준에 오늘 개장 전에 올려드린 삼성전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4,500만 주의 거래량 변동성 매매인 거고 추세 매매는 충분히 또 볼 수 있잖아요.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보자라고 이제 설정하는 그 범위 기준은 장중에 사실상 우리가 이제 새로 오신 분들께서 종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저도 배워요. 그럼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거래대금이 SK 같은 경우에 몇 주 정도 신뢰의 변동성이 나올까요? 이번에 SK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뭐 방안의 주력주는 아니지만 추세는 좋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거나 윗꼬리가 달리면 차익 실현하시고 우리 주력주로 옮겨 오시죠 라고 했는데 뭐 그냥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략 잡아드릴 때도 추세 범위의 기준에서의 흐름 거래대금 수반돼 있으니까요. 예? 거래대금 수반돼 있죠. 일정 범위. 뭐 주봉으로 보실 때도 그렇고 뭐 요 정도 꺾여진 거래대금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엄청난 부담스러움을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거래가 더 실려주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전에 저러한 고점은 다 넘길 겁니다 라고 이제 기준을 잡아드렸죠. 다만 주력주로 이제 옮겨오시는 전략을 세워보시죠 라고 했어요. 야 근데 뭐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SK에 대한 전략도 우리 동영상 전략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유료 전략에도 내 거 풀도 가지고 갔으니까 내가도 생각날 때 뽑아서 드릴 거예요. 내일 그 어차피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으니까요. 그러면 그 기준에 우리가 이제 그 동영상 담당하는 친구가 저 부분을 작업을 해서 올리면 되겠죠. 그리고 어제 그거 전달해 줬어. 아까 화장실 가고 못 들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 나와야 또 어제 교육 내용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2분 남았어요. 지금 이 SK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변동성의 기준에 237만 8천 주가 많이 터졌을 때 기준 아닙니까? 724, 그 다음에 7428. 그러면 최소 범위에 200만 주 정도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전의 흐름에 130만 주 가지고도 충분한 변동성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시간에서 6만 4천 주, 6만 5천 주, 그러면 2만 주의 동시효과를 예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200만 주 정도의 흐름이 나오면 5에서 10%의 변동성이 기준이 잡힐 수 있다. 그렇게 해서 SK 같은 경우에 200만 주, 200만 주가 뭐예요? 하신 분들은 녹화 방송 좀 이따 또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란 말이에요. 기준 거래량 이렇게. 그리고 오늘 가입하신 분들은 아까 이제 올려드려 놓은 내용인데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그게 형성돼 있잖아요. 홈페이지에 여러분들께 그걸 기준 잡아드렸어요. 그 교육 강좌 부분 그 연휴 때 그걸 좀 기준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직장인 VOD를 이거를 지금도 쿠팡에서 110만 원 주고 팔고 있어요. 5개 강의가 있고 9시간 교육이고 총 45시간 교육입니다. 총. 이 부분을 오늘 라이브 들어오신 분들은 다 드릴 테니까 VOD를 45시간짜리를 그러니까 좀 공부 좀 하시고 그게 결론적으로 SK의 기준 거래량 200만 주 설정 범위는 인식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쪽의 흐름이 선물이 나스닥이 여전히 0.95%로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준에 이제 그 우리나라 전기전자 업종도 바로바로 다 실적 또 확정치 그리고 IR까지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들에 대해서 뭐 들여다봐야 되는데 일단 그 LG전자 부분이 오늘 하방을 잡아줬단 말이에요. 일단
LG전자가. 그렇게 해서 LG전자 부분에 있어서의 흐름이 거래대금 거래량 부분이 좀 실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LG전자 들어가실 때도 7% 기준 정도를 보시는 거 아니에요? LG전자 정도. 하루 변동성의 기준을. 우린 추세 매매를 해요. 비중 갖고 있어요. 우리는 17만 원 초반에 일단 편입해서 차익 실현 한번 하고 또 재편입 또 하고 있고, 그 기준점에서 거래량이 이제 일단 변동성 매매 기준은 터져줘야 됩니다. 어떻게? 최소 이쪽의 기준에서도 700만 주, 8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7, 800만 주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 거래가 쉬어진 흐름이기 때문에 기간 조정 하루 거쳤기 때문에 700만 주의 양봉이면 기준점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소형주를 굳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소형주를. 그래서 소형주는 배제를 시켜놓고 자동차 종목의 기아차가 이제 추가적인 거래가 터졌단 말이죠. 1000만 주 정도의 기준을 잡자라고 했는데 그 물량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오늘 거래 대비해서 80%만 놓고 봐도 되는데 아니에요. 앞전에 그 할인을 좀 해줬고 공격적으로 잡아들인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고점을 넘기려면 앞전 거래량에 대한 부담 요인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99,500원 52주 고가를 넘깁니다. 1000만 주의 기준 거래량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위치는 바꿔놓습니다. SK 하이닉스, SK 기준, LG전자 기준 이렇게 쭉 있는데 시가총액별로 기아차가 더 큰 기준이죠. 그래서 기아차의 기준, 그리고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아차 시가총액 10이고요. SK가 시가총액 25조. 그 다음에 LG전자가 29조입니다. 그래서 SK 기준이 세 번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위치 설정을 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내일 기준에 그렇게 되면 IT,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지주사들의 재평가 작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되는데 SK 기준점 잡아드리고요. 현대글로비스는 이제 뭐 오늘 설정 범위를 잡아놔 드렸기 때문에 그대로 그 기준대로 설정 범위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항공은 일단 한 발짝 빼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세 종목, 그리고 내일 아침에 8시 50분 전후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70110구 한번 눌러주시고, 윤정두가 최고다 70110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삼고초로에서 모셔온 우리 김프로님, 예? 김프로님 어마어마하죠. 요즘 수익률이 빅히트까지 다 잡아드리고 계세요. 자동차 업종, 뭐 IT, 뭐 아모레퍼시픽, 그렇게 해서 발빠른 대처로 어마어마한 수익을 계속 잡아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프로님 지금 방송 딱 스타트 했었으니까 빨리 이동하셔서 방송 들으시고, 저는 이 방송 음악 없이 마무리하고 그러고 나서 김프로님 방송 끝나면 녹화 방송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올려드릴게요. 음악은 못 올립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